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필기 합격하신 분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면접 대상자이신 분들은 최대한 이번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지 다대 1 형태로 해서 PT 면접이 먼저 시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대다 형태로 퇴장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인성 면접이 진행된다. 이렇게 조구성이 될 것이고, PT가 한 분 한 분씩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나오면 다 퇴장을 하신 다음에 한 번에 들어가셔서 다대다 형태로 보고 끝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번 서울교통공사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필기 합격하기까지도 얼마나 힘든지 합격률 자체가 전체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번에 언서 접수 인원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었는데요. 그래도 필기 합격 이후에 면접 배수는 1.5배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합격을 하시겠지만, 거의 합격권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망쳐서 불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꽤 되신다는 점, 절대 면접 탈락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하실 내용은 직무기술서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직무 관련 경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메인 소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3가지 정도만 뽑아내시면 거의 대부분 다 이 소재로 돌려막을 수가 있도록 다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조직 기여를 했던 그 내용 안에서 문제 해결을 했다, 조직의 어떤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했다, 이런 메인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어떤 면접관의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쳐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이런 철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 수습 과정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돌발 상황 이후에 재발 대책을 수립했다라는 점을 꼭 강조를 하셔라.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이 요 공기업 평정 요소 5가지다. 공기업의 정신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지니고 있는 전문 지식과 이것을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발휘하고자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논리 구조, 당연히 PT 이외에 인성 질문에서도 계속 평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딱 보았을 때 인사를 안 한다거나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한다거나, 특히 이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옆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너는 다음 질문에 대한 걸 대처하기 위해서 뭔가를 연습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런 창의성, 이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가 입사 후에 역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할 부분이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알고 면접을 준비하셔야만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를 다시 한번 구두상으로 답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과연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인가, 이전에 뭔가의 실패나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누군가의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가, 이런 인재상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점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인성검사에도 그와 같은 캐릭터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인성검사를 해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점을 꼭 생각하시고 인성검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목표가 어떤 게 있는지, 과거에 가장 도전적인 경험은 어떤 게 있는지, 다른 사람과 견해가 달랐을 때 어떤 식으로 협의점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서교공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보고자 하는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PT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무와 승무분들은 서울교통공사의 관심도 이 정도만큼은 알아보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운수업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수업 이외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는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정도만큼은 언급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PT로도 발표를 할 수 있지만 면접관이 물어봤을
나왔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도 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발로 뛰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내용과 느낀 점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아침에 갈 때, 저녁에 오실 때, 그리고 평소에 이용을 할 때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꼭 주변을 많이 보시고 사진과 메모도 많이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그래도 찾아본 내용을 언급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준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무와 승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PT를 하시겠지만 기술직 분들은 전공시험에서 준비를 하셨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그런 전공 PT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필기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은 한 번 정도는 쭉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주어지는 제시문 안에 어느 정도의 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분들은 너무 부담을 가지고 전공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성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십시오. 공통적으로 알아볼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PT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많이 물으시는데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와 같이 틀을 드립니다. 5분이지만 3분 정도 말을 해주시면 적당하실 거고요. 이런 현황,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근거는 또 어떤 부분에서 내 경험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해결 방안을 도출했으며 이런 도출 방안을 적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리고 내가 서울교통공사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만 구조를 잡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까지도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런 현황과 문제점, 이런 서론 부분에 엄청나게 길게 얘기해서 PT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야겠다 이런 꼼수를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간 때우려고 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 그리고 이런 나의 생각들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하시고 이 부분이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 본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하고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는 점이 드러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블로그에도 제가 그래서 스크립트 초안으로 해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역사 내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 주치자라든지 이 정신적으로 질환자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범죄에 노출이 또 많이 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제지를 하는 사람이 영무원입니다. 이런 역사 내 직원분들에게 폭행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데 이런 점의 방지 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예시를 한번 PT 스크립트로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이와 같은 스크립트가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5분 PT를 할 때 텍스트로 정리를 해보는 이런 스크립트이고요. 뭐 이대로 암기를 해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뼈대를 잡는데 참고를 해보십시오. 지금 정도 시기에 해보실 내용이지 면접이 가까우면 올수록 뼈대만 보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분이라는 면접 준비 시간에 어떤 식으로 틀을 잡아서 이야기를 할지 이런 점들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어떤 구조가 되어야 이 정도의 시간, 이 3분 정도의 시간은 흐르는구나 정도의 감을 분명히 알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PT 면접을 준비하실 때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역량 중심, 내 과거의 경험 중심의 이런 소재 또는 이 면접 기간 동안에 조사를 했던 내용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한 정리가 없이 온라인상에서 그럴싸한 답을 내가 얻었다고 이런 점을 그냥 달달달 암기하는 이런 점은 좋지가 않습니다. 깊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이 PT를 하더라도 분명히 꼬리 질문을 면접관이 물어볼 텐데 여기에 대한 답을 수월하게 해낼 수가 아마도 없겠죠. 이런 점을 조심하셔라. 그리고 발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도입부를 엄청나게 길게 끄는 이런 꼼수는 절대 하지 마셔라. 오히려 본론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 발표지에 적어서 실제 이것을 보면서 발표는 할 수는 있으나 발표지만 계속 보고 PT를 하게 되면 면접관은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리한 그 종이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읽어서 끝내야만 한다는 이런 압박감 속에서 전속력으로 읽기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럼 내 면접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어떤 게 있는가? 나의 과거의 경험은 충분히 응용은 했는가?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PT라는 것이 면접 초반에 할 텐데 내가 이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면탈을 했던 경험이 너무 많다. 이런 점 때문에 PT부터 자신감이 없고 이런 목소리가 작은 분들 이런 점들은 PT부터 점수를 많이 잃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뒤에 인성도 그냥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PT가 여러분들이 설령 좀 못 봤다 하더라도 뒷부분의 인성에서만큼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PT를 못했다는 이런 생각은 최대한 잊으셔야 됩니다. PT의 내용이 좋으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들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틀 안에서 준비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20분 동안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은 주어진 내용에 대한 요약부터 하셔야 되고, 이 주제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왜 물어봤을까, 신입사원에게 정말 요구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점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면접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런 점들,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만 하며 내가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 구조로 명확하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꼭 제시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및 포부, 이렇게 되면 짧고 굵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PT 중심으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력에 대한 정리부터 이 10가지는 자기소개, 그리고 내가 차별화된 보유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 있고, 서교공 입장에서 나를 왜 채용해야 되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지, 내가 장점과 단점으로 공사에 어떤 점을 제시를 하고 싶은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지원 동기, 서울교통공사에 내가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상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경쟁자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서울교통공사에 가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지원 동기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관심 사업까지 묶어라,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서울교통공사의 인재상, 비전, 핵심 가치, 이런 점들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인성 면접에서 이어지는 가장 메인 소재 있죠. 협업으로 만들어냈던 성과, 그리고 조직 안에서 가장 내가 힘들었던, 또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이런 끈기와 책임감, 그리고 나의 사고관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상에서 또는 의견 충돌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나는 대처를 하는지, 이런 갈등 해결 사례, 이 내부 직원과의 갈등도 중요하지만 이 고객과 이런 민원인과의 갈등, 이런 고충, 이런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과 마지막으로 지금 윤리죠. 원칙, 규정, 안전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나는 묵묵히 지켜나가겠다. 이 10가지 정도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면접 보러 가셔서 충분히 어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10가지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면접 컨설팅과 면접 스터디, 실전 모의 면접을 계속 이어질 텐데요. 개인적으로 연습을 했던 어디 학원을 다니시건 마지막으로 모의 면접 형태로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 부족한 점들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5배수입니다. 0.5배수는 분명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만의 답을 잘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만 커트라인이라 하더라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필기 5, 면접 5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워낙 그 격차가 크게 차이 나지가 않는 이번 서울교통공사는 면접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면접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울교통공사 이번 면접을 보시는 분들의 최종 합격을 바라면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까지 같이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서울교통공사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